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제 10년 안에 결혼하는 여자들 문제 정말 심각해질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지금 심각하죠. 심각한데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뭐 결혼 못한 사람 점점 늘고 있죠. 사실 뭐 결혼 못한 사람은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남자가 좀 더 많긴 해요. 그런데 결혼을 못했을 경우에 리스크는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지금 여자분들은 현실적인 얘기를 듣기보다는 기분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얘기죠. 대도 하는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왜냐? 아프기 때문에. 근데 좀 자신들이 봤을 때 좀 아프게 들려도 본인들한테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면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사람 늘어요. 남녀가 늡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신 분들은 결혼 못합니다. 이제 여자 나이 35, 올해 기준으로 90년생 못합니다. 앞으로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초반만 되더라도 결혼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못해요. 못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을 못 받아들이죠. 왜냐? 여자들끼리 모임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33이면 젊어. 아직 한창이네. 좀 더 놀아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동안 놀았잖아. 또 놀아라고. 노느라 돈이 없잖아요. 남자들도 알겠지만 뭐 결혼 전제로 여자를 사귀더라도 요즘에 깨지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거든요. 말만 결혼한다고 하는 거지 결혼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준비나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지. 뭔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 행복하지 못할 거란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제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파혼 사례 같은 것도 요즘에 좀 자주 들려. 옛날에는 파혼했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결혼에 실패했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 이렇게 뭔가 안 좋게 봤는데 지금은 뭐 왜 파혼했다고 하면 잘했다. 그래 식 안 오려서 다행이다. 깔끔하게 끝나서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파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면 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의 절대 다수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여자분들이 가진 어떤 기본적 능력과 멘탈 가지고는 혼자 못 삽니다. 장담하는데. 못 살아요. 여자분들 혼자 살기엔 굉장히 좀 허술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물론 여자분들 중에 능력 있고 잘 사는 분도 있는데 소수입니다. 소수.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성층권 있는 사람들 말고 보통의 사람들. 네. 보통 여자라고 봤을 경우에 보통 여자라고 그럼 비유하자면 보통 여자들은 한 월급이 200만 원 전입니다. 많이 벌지도 못해요. 우리나라 여자 평균 소득이 2,900만 원인데 중위소득으로 가면 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왔다 갔다 그래요. 애초에 남자보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거기다가 나이 먹었을 경우 일자리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이제 해놓은 게 없는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자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돈이 없거든? 가진 게 없어요.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모 형 또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한다. 이 사람 왜 매 볼 때마다 막 듣기 싫은 얘기하냐? 아니 듣기 싫은 얘기라도 맞는 말이 좀 들어란 말이야 이게. 아니 혼자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결혼 못하면. 근데 벌써부터 걱정이라니까 이게. 아니 결혼을 정말 하고 싶다면 준비를 제대로 하든가.
열심히 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직장도 제대로 되는 거 안 다니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뭐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아무튼 미디어에서 지금 얘기 안 하거든요. 여자분들 이제 듣기 싫어하는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해. 근데 언젠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미디어에서 얘기할 때 되면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자분들 중에 나이가 한 34, 5 됐으면 결혼하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을 해야 됩니다.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못하게 된다면 난 어떻게 살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이게 현실이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늦은 결혼에 장애 아들이 많아 특수학교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네요. 신생아 중 20%가 문제 있다는데 사실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것도 방송해주면 좋을 듯 하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20%가 아니라 훌쩍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형아 출산율이에요. 기형아 출산율. 요즘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통계 중에 하나가 기형아 출산율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호행률은 감소하는데 기형아 출산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애도 많이 안 태어나는데 그 많이 안 태어난 애 중에서 기형아 확률이 높다고요. 이걸 객관적인 통계로 보시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 자료인데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율은 무려 28.5%입니다. 28.5. 이게 뭐 짜잘한 뭐 장애 같은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니까 선천성 기형아.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이제 정상의 범주와 벗어나는. 네. 그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이제 선천성 기형아라고 하는데, 그 확률이 통계상에서 28.5예요. 이게 2022년 기준이니까 곧 있으면 2023년에 나오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22년 기준입니다. 이것도 최근이죠. 아직 작년께 안 나왔습니다. 2023년에 안 나왔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요, 매년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계속 내리막이에요. 계속 내리막.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근 7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무려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20만 명. 와, 놀랍네.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는 그래도 출생아 수가 40만이 넘었습니다. 한 40만 3만 되겠네. 40만 3만에서 쭉 내려가더니 2022년이 제가 알기로는 24만 9천 명일 거예요. 예, 맞네요. 24만 9천 명. 정확하네. 그러니까 7년 상간에 무려 한 18만 명이 줄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형아 수는요 그대로입니다. 아니, 출생아 수는 줄어들었는데 기형아 수는 계속 그대로야.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정상적인 자녀를 가지고 키워도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건 더 힘듭니다, 진짜로. 특히 자폐 같은 거. 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평생 끼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신경 쓰고 살아야 돼. 그럼 과연 기형아 출산의 문제는 무엇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노산이에요, 노산. 노산입니다.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노산과 여자분들의 어떤 좋지 않은 식습관이에요. 지금 여자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도 많은데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술, 담배. 그리고 좀 정상적이 하는 그런 성문화 같은 거를 해가지고 좀 건강이 좋지가 않아, 이게. 아마 그런 게 원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ADHD 그리고 이제 뭐 경계선 지능장애 그런 것도 심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여자분들도 있잖아, 나이 먹어서 출산이 자신 없으니까 뭐 딩크를 하자고 하는 거 있는데, 사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딩크 할 거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타로님, 그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아니에요. 원래 기형아 출산율도 높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출생아 수도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뭐 기형아 출산이 높다고 하면, 사실상 뭐 기형아 출산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나중에 사회에서 뭔가 이제 제대로 자리 잡고 사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남자들은 여자가 나이가 차면 안 만날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반면에 나이 많은 여자들은 또 결혼을 원하고 있어. 여자들이 나이 먹어서 왜 결혼 원하는지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 뭐 이제 와서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와서 행복하게 살고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 자신들이 못 먹고 사니까. 근데 자신들이 못 먹고 사는 거 왜 남자가 해줘야 돼요? 왜 그런 걸 결혼이라는 제도로 이용하려고 그래? 그거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자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가 차고 나서 결혼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정말로. 아니,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어? 애도 건강한 애가 태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게. 나이 찬 여자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좀 현실 파악해야 돼요. 나이 좀 차신 분은 사실상 이제 결혼이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이제. 정말로. 그래서 남자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나이가 차면 나이 차 여자하고 결혼할 바엔 차라리 국제 결혼하는 게 낫다. 어린 신부 데리고 하는 게 돈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파악해야 돼요, 이게.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현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은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결혼 못하게 되면 돈 함부로 쓰지 마요. 큰 돈 쓰지 마, 큰 돈. 열심히 일해야 돼, 진짜. 아무튼 올해부터는 이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좀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